오늘 이 자리에 마련한 것은 우리가 2021년도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일이 벌써 시간이 지나서 2023년이 되었고, 드디어 2023년 우리가 이 1월 달에 임시 개통이 돼서 지금 광남구 쪽으로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지금 나눠진 2023년 2월 19일 도로 신설에 따른 태전 6교 하부 차량 및 대전교통 운영 주민 토론회 같이 지금 도로 개통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고 합니다. 일단 오늘 참석하여 주신 네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희 도의원님 우리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함경호 갑지구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경호입니다. 자, 우리 이은채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오현주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노영준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광남 이동 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강남 이동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GL 대표 박상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3단지 대표님 이번 새로 뽑히셨는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3단지 대표로 된 이정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1단지 김기훈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1단지 홍 통장님 참석하셨습니다. 2단지 백운선 통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GL의 우리 3단지에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306동 동대표가 된 김영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인데다가 이거. 네. 자, 또 우리 2단지 박혜정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로 신설에 따른 태전 6교 하부에서 보행자 안전과 보행과 차량 원활한 소통 및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성 증대를 위함이라고 하였고요. 추진 경과를 보시면 2020년 7월부터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를 하고 진행해 오다가 우리가 3단지 앞에 나대지 문제를 토론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세월이 지나서 2023년이 되어서 드디어 도로가 임시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에 완전 개통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 쌍용에서 나가시다 보면은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 꼭 한 분들 계실 거예요. 나가다가 우회전하다가 좌측에서 내려온 차 때문에 이제 목숨이 위험 상황도 있고 아이들이 건너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건널목을 건너는 순간 상당히 위험해요. 이제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효율적 활용. 제가 가장 다른 지역에서 말하는 게 우리 굴다리 밑에 버스 정류장에서 막혀서 우리 쌍용 때 막혀서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소원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굴다리 버스 정류장을 우리가 포기하는 대신에 버스의 원활한 활용성을 위해서 광남감 쪽으로 32-1번, 17-1번, 7번, 그 다음에 17번, 17-1번, 17번까지 가져와서 전체를 운영시켜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발이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가장 걱정해서 고산 IC에서 우리가 43번이 막히면은 모든 차량이 고산 IC에서 우리 그 차량 등록 사업소 광남고 신설 도로로 좌회전 들어와서 43번 여기 우리 쌍용 쪽 올라타면 위험성을 생각했는데 아직 그 위험성은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포켓 차선이 차가 3대밖에 못 서 있어요. 그리고 3대밖에 통과를 못 해요. 아직 그 진입 차량은 적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충격이 생겼습니다. 광주역 방향에서 다수의 차량이 이 도로를 우회전해서 43번 올라타서 장원 가는 도로 타더라고요. 예상의 차량이 더 생긴 거죠. 지금은 1차선이고 포켓 차선이 차가 없지만은 4, 5월 달에 완전히 왕복 4차선이 되고 포켓 차선이 길어져서 한 10대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 광남고 도로는 원래 계획했던 목적과 다르게 반드시 꽉 막힌 4.13과 꽉 막힌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이 같이 옮겨서 일방적인 방법이 아니고 토론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자 이 자리를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모임할 때 우리 주민들만 있고 대표들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1단지, 2단지, 3단지, GL 모든 대표가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고 우리도 카톡을 만들어서 20명의 우리 대표들이 카톡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대표들이 입주자 대표회가 먼저 모임을 가졌고 그다음에 동대표 모임을 가져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과로 진행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문제를 진행하고 그래서 모든 소통하고 서명 받고 우리 대표만 움직이나 모든 주민이 함께하는 자리가 돼서 이 자리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은 진행사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첫째로 주민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GL가 쌍용 아파트를 지역구로 둔 임창희 경기도의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먼저 도로와 교통 문제 관련해서 태전동의 심각한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치인들 또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지 못해서 이 추운 이 날씨에 주민분들을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43번 45번 도로는 사실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용인에서 올라오는 많은 차량 때문에 다시 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법도 찾아야 될 것이고요. 특히나 이 육교 아래쪽에서 여러 5갈래에서 들어오는 이 길로 인해서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 또 주민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 체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서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전부터 김도우 회장님과 주민분들께서 그 교통의 어떤 통제 또는 뭐 회전 교차로 그리고 정류장의 이동과 같은 다양한 대안들을 고민하고 계신데요. 주민들의 주신 의견들을 다 모아서 가장 좋은 교통 체계로서 여기 태전동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광주시갑 당협위원장 함경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눈이 비가 된다는 우수인데 상당히 원래 따뜻한 날씨여야 되는데 이렇게 박사 또 밖에 나오니까 또 쌀쌀하고 또 추운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태전동, 광남 2동 이쪽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광주에 떠오르는 신흥 중심입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가 새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또 발전도 많이 되고 있는 중심 지역은 맞는데 이게 사실 그동안 이게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그런 기반 시설이라든지 뭐 체계라든지 도로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게 과거 옛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좀 개선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자면 아이가 커서 몸은 어른이 됐는데 아직도 옷은 어렸을 때 옷을 그대로 입고 있고 또 침대도 어른이 됐는데 어렸을 때 침대를 그대로 쓰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광남동, 태전동 이쪽에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관심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여기 회전교차로 문제라든지 교통체계 문제라든지 이런 자리를 우리 김도 의장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열심히 잘 경청해서 듣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전달할 건 전달하고 또 해서 정책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해서 잘 여러분들과 함께 깊게 길게 호흡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말씀하시면 손 들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동 주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설 도로를 통해서 43번 여기 45번 도로죠. 이 종이가 잘못된 거죠. 43, 45 공룡이에요. 아 그래요? 이 도로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8시에서 10시까지 진출입을 차단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건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실제로 이렇게 시간대에 따른 도로 통행을 차단하는 도로가 광주 터미널 옆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차단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차단을 하실 계획이신 건지 그리고 강남구 방향으로 버스를 다닐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에는 학생들이 버스가 다니게 되면 더 위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 거기다 버스를 꼭 노선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하겠다만 있고 어떤 방법을 통하겠다 하든지 아니면 어떤 위험성을 배제하겠다는지에 대해서는 없어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회전, 저희는 완전 통제를 추구를 했지만은, 제가 장지동 사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우리도 다녀야 된다. 그런 얘기에 있어서 통행하는데, 저희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이 지하 쌍용 굴다리가 고산에 내려온 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그 직진을 막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 한 5대가 직진해서 갑니다. 그런 차는 있는데 그럼 우회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우회전은 일단 신호체계를 운영을 할 겁니다. 신호체계를 운영할 거고 만약에 불법이 있다 그러면 카메라 촬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저희가 하는 거고 그걸 하도록 경찰서 거기 직접 요구를 할 겁니다. 그건 저희가 방안을 제시하는 거고요.
첫 번째 그리고 그다음에 광남고 버스로 다니는 문제는 광남고 교장 선생님의 소원사항이 가장 이루고 싶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양벌리에서 오는 학생이 통학한 길이 없고 학부모들 학교까지 오다 보면 막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돼서 안전 문제도 교장 선생님 말씀드렸고요. 가장 위험한 문제는 광남고 앞에서 구길로 들어간 세차장 들어간 길, 그 길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현재 개통이 되면 거기서 아마 사고가 크게 날 거예요. 그것을 교장 선생님이 가장 걱정하고 계시고 또 도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도로가 생기면서 이익을 받는 장지 팔동 분들이 가장 피해자가 됐어요. 장지 팔동 분들이 들어올 때는 한 번에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좌회전을 2번 해야 돼요. 옛날에는 한 번이면 나간 2번 나가던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그 부분을 해소할 건데 같이 논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확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안을 시에 제시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방향을 수준 겁니다. 저희는 안 해주면 어떻게 할 수 없죠. 안 해주면 저희는 어디로 가냐면 광남고 굴다리에서 차가 고장나고 도로에 누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 계획은 그거예요. 저희는 만약 안 해주면 광남고 굴다리에서 차가 고장날 거예요. 제 차하고 이명일 대표가 교대로. 저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광남고 45분에 누울 겁니다. 진짜예요. 그건 제가 장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저 신호책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을 안 한 이유가 더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신호를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내려오다가 굴다리 좌회전 들어오는데 신호를 설치하는 순간 저희 좌회전을 못하는 조건이 됩니다. 좌회전을. 굴다리 저 바로 들어올 수 없는. 지금 시에서 말하는 거는 우회전해서 지금 저기 그 위 앞에 갓길 한차서 늘렸어요. 쌍용 거기 가서 유턴을 해서 오라는 공원 앞에. 예, 조건이 돼가지고 그 로타리 개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좌회전을 못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네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다른 또 추우니까요. 다른 뭐 말씀 그러니까 도로 관련해서는 좀 더 저희가 토론하고 설문 만들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보거든요. 일단 도로 4차선에 따른 운영 계획하고 버스 노선. 그다음에 신호체계 그 세 가지는 아니고 좀 더 추가한다면 광남고 앞하고 장지 입구 팔동 입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를 한번 노련하게 서류를 만들어서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이렇게 이제 지금이 완성이 아니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왜 시작하면 지금 말씀드리지 않으면은 4월 달에 그냥 개통되고 저희는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통하기 이전에 원래는 제가 그 개통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 얘기 어떻게 되냐면 통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에 들었을 때 제가 바로 시장님한테 전화드렸어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시장님이 한번 해보고자. 그래서 온 거거든요.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의 안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가장 기타 안건을 올린 게 지금 330이 버스 노선 환경제 평가 들어간 문제가 얘기가 들어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 내용에서 주시하고 관찰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3302가 저희가 보면 실제적으로 아침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버스를 못 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석 금지가 되다 보니까 만석이 된 거죠.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타시에서는 선 예약제로 하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굴다리 높이를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은 2층 버스 운행. 근데 그것도 있는데 다 그걸 진행하더라도 만약에 3302가 저희 앞으로 지나가지 않는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거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통 통장 배운서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살은 제가 한 10몇 년, 한 15년 정도 됩니다만도 그때는 지금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쾌적하고 좋은 도시였거든요.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들었으면서 들었을 때 교통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실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 조옥동 시장님하고 제가 자주 만나면서 조 시장님 저거 저래놓고 나중에 국회의원 나오면 떨어집니다. 안 됩니다. 저거 저래놓고 큰일 납니다. 나중에 큰일 날 다 계산됐습니까? 다 영향평가하고 다 조사 다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굴다리 문제 저게 어떨 때 여러분들 한번 와서 저쪽에 갔다가 이렇게 도로 오는데 나갔다 그러면 이 도로 오는데 이쪽에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뒤에 아마 건너편에 갔다가.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실 구멍은 2개 있는데 차는 많습니다. 전에 같이 똑같은데 차 숫자는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럼 저기는 별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방법이냐. 전문가한테 맡겨서 정말 전문 업체에서 맡겨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짧은 지식보다는 정말 맨날 며칠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굴다리를 만들 거냐, 6개월 갈 거냐,
안 그러면 차가 우회를 돌릴 거냐.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물론 공청회도 하고 하는 거는 그걸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게거든요. 여기 우리 지역 대표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의원들도 계시고 국회의원 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 그거를 시에다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거는 단기간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앞에 도로 하나 뚫어놔 놓고 저것 가고 이 해결하겠다는 것은 저는 뭐 조금은 해결되겠죠. 아침에 일찍 나갈 때 제가 뭐 새벽기도 간다고 가면 피경 돌아가면 빨리 가면 빨리 갑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뭐 뚫으면 뚫고 지하로 가려고 하면 지하로 가고 우리 공중으로 가려면 공중으로 가고 우회로 돌리면 우회로 돌리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경찰서의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여기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여기에 광주시청 공무원 쌍용이 살지 않아요. 쌍용이 없어요. 광주시청에서는. 제가 2009년에 와서 2011년부터 투쟁을 했었지만은 쌍용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저희가 통계 따라 가면은 저희 쌍용에 들어오면 안 돼요. 좌회전 못 해요. 저는 그런 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저 굴다리가 쌍용으로 해서 존재했던 겁니다. 그럼 쌍용으로 존재했으면 태전지구가 줄었으면 그 굴다리에 기여를 해야 돼요. 기여가 없어요. 제가 말씀한 통계는 말씀지만은 전 통계를 순응하지 않습니다. 구에 기여를 해야죠. 우리가 여기 4개월 동안 굴다리 만들어 투쟁했는데 뭐 받은지 아세요? 6억짜리 엘리베이터는 실제는 2억짜리예요. 투쟁했어요. 전 다시 그런 전철을 걷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서 자랐고 걸어 다녔고 우리 아이들 커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아이들이 행복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아이들이 없어진 줄 아세요? 학교 가기 멀어서. 그러니까 말씀은 통계도 맞는데 절대 통계를 따라가지 절대 않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토론과 가자. 무작정 가는 게 아니고 10번을 참겠습니다. 10번을 넘어서면은 길에 눕겠습니다. 저는 그게 다짐이에요. 1동, 2동, 3동, 지혜까지 모든 동대표가 하나에 대해서 움직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요. 이거 뭐 길이나 버스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요. 저는 지금 저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여기에 이제 이사 온 지 4년 차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단지는 굉장히 큰데 큰 거에 비해서 주민들이 단합이 전혀 안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700 몇 세대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 2, 3단지 모두 다 해서요. 아, 그런가요? 네네. 지혜까지 다 하면 1000세대가 넘죠, 그죠? 네네. 1400이요? 네네. 굉장히 많은 그 인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만큼 이 정도 이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을 받았고 사실 오늘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는데 밴드에 보니까 인원이 많이 안 모여 있다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나라도 가자. 내가 안 가도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래 내가 가서 한 머리 하나라도 더 채우자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뭔가 일을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단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밴드를 가입하게 된 계기도 그 엘리베이터에 밴드 그 홍보하는 그 QR 코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QR 코드를 찍고 그다음에 제가 가입을 해서 여기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지 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노선 도로라든지 그런 게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저희가 힘이 더 강해져서 뭐 시청이나 아니면 경찰서나 그런데 저희가 목소리를 낼 때 더 크게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은 저희가 홍보를 먼저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진행하기 앞서서 저희가 먼저 하나가 되기 위해선 저번처럼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자주 그런 QR코드나 아니면 밴드가 저희가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강조하심으로써 저희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관심을 갖고 밴드에 가입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유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지혜 쌍용 1단지, 2단지, 3단지, 지혜까지 모두 소통이 되었다는 게 되게 행복합니다. 예, 그게 제일 행복한 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보면 이게 또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가면 안 되고 이제는 각 단지별 다 모였기 때문에 서로 임무를 나눠서 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잘 나갈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노력할 거고요. 또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해요. 이렇게 추운데 해주셨는데 특히
되게 감사드립니다.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 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이제 330에도 좀 배차가 많이 늘어야 할 것 같고 또 마을버스도 너무 부족해서 저희 경강선이 있는데도 제대로 오려면 거의 30분 넘게 걸리는데 제가 이제 지금 아기를 맡기고 나왔거든요. 이제 작년 9월에 임신을 했는데 경강선에서 여기까지 마을버스를 타야만 이제 집에 올 수 있는데 지난 9월부터 그 통근을 하는 동안 양보를 받은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다들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면은 아무도 양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각박하고 좀 이런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오셨으니까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좀 한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말하는 분이 계신 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시작이고요. 1차, 2차에서 매달 한 번씩 또 진행할 거고요. 또 이제 우리 대표들이 모여서 기쁘고 좋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3월 25일 토요일 날 주민 대청소를 하기로 우리 대표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이만큼만 나와도 되거든요. 이만큼만 돌아서 함께 걷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우리 또 대표님들 또 우리 동장님하고 팀장님 또 시신에 나오시고 우리 또 당연히 위원장님하고 도의원님, 시의원님 나오셔야 되지 않으니까 나눠서 좋은 거고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주민이 얘기하고 모이는 자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모여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녕하세요. 저 새로운 동장 박준호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도 회장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공청회죠. 공청회는 좀 충분한 토론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서로가 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정사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거 할 때 저희 동사무소 저 대회실 빌려드릴 테니까 글로 오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은 거 적극적으로 저희는 건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저쪽 다 모여주시겠어요? 이제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